네,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시행됐는데요. 네, 관측일에 첫 경보가 내려지는 등 그야말로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나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기질 상당히 나빴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지금 5시 기준으로 서울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36을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가 159, 인천은 114.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텐데요. 매우 나쁨 단계가 들어 있고요. 그밖에 충청 이남 많은 지역에서도 역시 이제 나쁨 단계,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연평균, 그래서 평상시의 농도를 본다면 25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마이크로그램이 넘은 지역들, 매우 나쁜 지역들은 평상시 농도의 한 6배, 많게는 한 8배가량 공기 중에 이 먼지가 훨씬 더 많이 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어제도 서울에서 일평균 농도가 140을 기록했고요. 경기가 160, 충북이 148, 세종이 131. 그래서 지금 그 초미세먼지 농도를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이래로 가장 이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래서 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수도권에서 역시 이제 관측일에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그래서 주의보를 넘어서 경보 최악의 단계까지도 어제 이제 나타나게 됐었고, 현재도 많은 지역들에서 역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에서 나쁨, 그래서 평상시 농도의 한 6배에서 8배가량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으로만 봐도 일단 시야가 뿌열 정도로 미세먼지가 확인이 되고요. 또 목도 참 칼칼합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 미세먼지가 대체 언제부터 거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려면은 역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기 확산이 좀 원활해지던지, 아니면 이제 상공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상공에 떠 있는 먼지를 지상으로 가라앉히던지,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눈비 소식은 계속해서 없습니다. 다만 이 북쪽에서 오후부터 찬바람이 점차 불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농도의 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후가 들어서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이 중부지방에 떠 있는 이런 먼지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중부지방의 먼지는 오후부터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중부에 남아있던 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의 먼지가 일시적으로 또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매우 나쁜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의 먼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전히 최악의 농도 단계가 남부지방에서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남쪽으로 완전히 다 내려가고 나면 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이제 보통 단계로 회복하기 때문에 오늘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충청과 호남이나 영남 지방에서 매우 나쁜 단계긴 합니다만, 네. 저녁부터는 이제 보통 수준을 회복을 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역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남부지방은 저녁까지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마다 이 원인을 놓고 국내 요인이 더 크냐 아니면 중국발 요인이 더 크냐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심각한 초미세먼지의 원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역시 사실은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않고, 만약에 국내에서 발생한 어떤 자동차라든지 발전소에서 생기는 오염물질만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다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환경부에서도 역시 이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 중국 쪽에서의 원인을 최대한 60에서 70%까지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한반도에서의 국내 정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고, 주말 동안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심한 이 오염물질들이 넘어오게 됐고, 이것이 1차적으로 대기 정체가 있으면서 한 번 1차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졌었고요. 또 어제 또 중국 쪽에서 2차적으로 스모그가 또 한 번 들어오면서 또 대기 정체가 이어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최악의 스모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새벽에 안개가 짙게 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안개까지 끼게 되기 때문에 먼지가 이 어떤 수증기, 물방울에 달라붙으면서 이 대기 정체도 심해졌고 시야도 답답한, 그래서 굉장히 고농도 먼지가 나타나게 됐었고요. 뭐 어쨌든 이 지구온난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어진다면 겨울철에서의 바람이 좀 적게 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풍속이 겨울철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적게 분다는 것은 대기 정체가 그만큼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넘어오던 아니면 국내에서의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던 이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조건이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 대기 정체 또는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로 인한 또는 바람이 풍속이 적게 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어떤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찬바람이 그래도 내일부터 불면서 미세먼지가 거친다는 말은 반가운데요. 이 추위가 또 풀리면 다시 또 미세먼지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남은 겨울 동안 미세먼지 상황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한반도의 보통 뭐 특징을 보면은 사만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뭐 춥다가 이제 다시 또 온화해졌다가 네. 다시 춥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네. 온화할 때 사실 미세먼지가 좀 심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사만사미, 그래서 뭐 춥다가 이제 온화해질 때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사만사미 현상이 최근에 겨울철의 어떤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겨울이 이제 해가 뭐 바뀔 때마다 겨울철이 되면 될수록 바람의 풍속이 좀 약해지는 현상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만사미 현상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평균 기온 1월 달의 어떤 기온의 어떤 예측인데요. 계속해서 평년을 좀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1월 달이 한반도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큰 추위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월 달까지도 온화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그럴 때마다 중국 쪽에서의 스모그가 넘어오고 또 국내에서의 대기 정체가 있으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큰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일시적으로 내일 미세먼지가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목요일부터 또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또 미세먼지가 주 후반부터 해서 말썽을 부릴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뭐 봄철에는 또 황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의 겨울철에 나타나는 어떤 미세먼지가 봄에 더 심해졌다가 5월 달 또는 초여름인 6월 달까지도 말썽을 부린 다음에 한여름인 7월 달부터 해서 일시적으로 먼지가 뭐 완전히 해소가 되겠고 다만 또 가을철이 되면 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겨울철에 또 절정에 달하는 그런 한반도에서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의 계절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대처 방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뿐이 없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상공에 굉장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미세먼지 농도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지역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외출을 해야 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뭐 인증 마크에서 식약처에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뭐 KF80이나 또는 KF 94 정도가 되는 그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 보고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일반 미세먼지보다도 4분의 1가량은 먼지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미세먼지가 어떤 눈이나 코 또는 기관지에 어떤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면 초미세먼지는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배출이 잘 되지 않는 현상. 그래서 뭐 물을 좀 자주 마시면서 이런 것들을 몸속에서 좀 밖으로 좀 배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는 실내 모드로 반드시 좀 바꿔서 밖에 있는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할 때 차도가 일반 인도보다 훨씬 오염물질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차도랑 가까이 어떤 보행을 하기보다는 차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